죽으러 가는 길이라고요? 새벽 5시 비 내리던 수원 광교. 그 짧은 한마디가 택시 안의 공기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 엑셀을 밟지도 브레이크를 떼지도 못한 채 핸들 위에서 손끝만 떨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80살 노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손마디는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기사 양반, 그냥 갑시다. 할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나는 미터기를 켜지 못한 채 그저 시동만 걸고 비 내리는 도로 위로 차를 밀어냈다. 창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자꾸 흐려졌고 그 흐림 속에서 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광교 초입의 고급 신축 아파트. 밖에서 보기에는 반듯했지만 내부는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삶을 지탱해주던 가구도 오래된 흔적도 모두 사라진 공간. 오직 낡은 이불과 흔들리는 의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정리를 끝낸 사람의 집이었다. 삶이 아니라 이별을 위해 준비된 마지막 방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가족들은?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라 다 잘 살아요. 내가 방해되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비는 더 굵어지고 와이퍼는 소용없을 만큼 앞이 번져갔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담담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듯 괜찮아요. 오래 준비한 길이니까. 라고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미소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운행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배웅이었다. 신호등이 붉게 바뀌는 순간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이야 살던 데서 떠날 때 죽는 거나 다름없어. 그 말이 차 안에 낮게 흘렀고 나는 숨이 잠시 멎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이 길은 내 인생 가장 오래 기억될 한 장면이 된다는 것을. 광교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자 빗소리와 할머니의 숨소리만 차 안을 메웠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정말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빗방울이 흐르는 창을 바라본 채 아주 조용히 웃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너무 오래 버티다 보면 마지막 길도 혼자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슬프지도 분노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지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체념 같은 것. 할머니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30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이야기. 간장게장 담그고 김밥 팔고 저녁엔 반찬 가게 불 끄고 나면 하루가 끝나 있었죠. 그땐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할머니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하였다. 근데 다들 잘 살아.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외국 사는 딸도 있고 다 잘 돼서 기쁘죠. 근데 이상하죠? 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도, 도로도, 라디오 음악도 전부 배경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 차 안에는 두 어머니만 있었다. 할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 할머니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 가방 새 거예요. 요양원 갈 때 갖고 가려고 산 거. 나는 멈칫했다. 고향의 봄 아세요? 할머니는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할머니의 작은 떨림과 함께 그 노래가 새벽 공기 속을 가볍게 떠돌았다. 그 노랫말 속에서 할머니는
마치 다시 젊은 엄마가 되어 있는 듯 했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 내가 운전하는 이 길,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을 실어가는 길이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는 거의 그쳤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엔 눅눅한 여름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겠지요. 나는 할머니의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분을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비 대신 햇살이 내려앉은 늦은 오후였다. 근처 손님을 태운 김에 들렀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걱정돼서였다. 요양원 직원은 반갑게 인사했다. 또 오셨어요? 어르신 기다리던데요.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작은 붕어빵을 반쪽씩 나누어 주며 말했다. 혼자 먹으면 체해. 같이 먹어야 덜 체해. 나는 괜히 웃었지만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이 찔렀다. 딸은 연락 오세요? 내 질문에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애는 멀리 있지 근데 자네가 오면 그 애가 온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멀리 어디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엔 기다림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자네는 착해. 그런데 너무 착하면 손해야. 왜인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착한 사람은 남이 울면 같이 울거든. 그러다 자기 눈물은 흘릴 데가 없어져. 그 말이 가슴을 아주 천천히 찔러왔다. 그날 요양원 마당엔 노을빛이 내려앉았다. 붕어빵의 따뜻한 냄새,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스카프,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준 반쪽짜리 붕어빵. 그 반쪽이 그날따라 어쩐지 너무 뜨거워서 나는 한동안 먹지 못했다. 며칠 뒤 장마비가 막 시작되던 날, 나는 붕어빵 대신 백합꽃 한 송이를 들고 다시 요양원에 갔다.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걸음도 말투도 많이 느려져 있었고 숨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져 있었다. 오늘은 붕어빵 안 사왔어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대신 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신다면서요. 나는 꽃을 건네며 웃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향을 맡았다. 백합인 향이 참 곱다. 그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하는 거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요즘은 자꾸 꿈을 꿔요. 젊었을 때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장사하던 꿈. 할머니는 눈을 감고 아주 낮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고향의 봄. 그 노래는 장마비 소리와 함께 요양원 마당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나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을 뿐이었다. 차갑고 가벼운 손.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이겨낸 한 여자의 세월이 고요히 담겨 있었다. 그날 창밖에 번개가 한 번 번쩍였고 하늘이 잠시 밝아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할머니와의 시간, 이제 정말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새벽 전화, 은빛 정원 요양원. 그 한마디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혜옥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편히 가셨어요. 그 문장은 너무 짧았고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나는 택시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다. 입구에는 하얀 국화가 걸려 있었고 로비에는 조그만 장례 안내 리본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다. 선생님, 따님분이 잠시 뵙고 싶어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 문을 열자 할머니와 닮은 눈매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기사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을 매번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엄마 유언이에요. 기사님 성함을 꼭 넣어달라고 하셨대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개인 택시 인수금 일부 지원금 명세서가 들어 있었다. 택시하는 사람에겐 차가 생명이지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마음 새 길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해옥드림.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준 고마움이었다. 내가 건넨 붕어빵, 호박죽, 짧은 방문들. 그 작은 시간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울림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새벽의 광교. 나는 새로 등록한 개인 택시 앞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엔진에서는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은은히 흘렀다. 라디오에서 시작된 음악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고향의 봄. 나는 무심코 볼륨을 조금 높였다. 하늘엔 옅은 구름이 흘렀고 광교 호수 위로 햇살이 번져가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출발합니다. 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첫 손님은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에서 탑승했다. 광교역으로 부탁드려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 할머니를 태웠던 그날도 비슷한 말이었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눈을 보며 살짝 웃었다. 피곤한 눈동자 속에도 이상하게 평화가 스며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쯤을 달리고 계실까? 어디쯤에서 내 택시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전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실어 나릅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택시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은 오래도록 뜨거웠다. 광교의 첫 차는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